(2024년 10월 2일이고요) 수요일입니다. 17시 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히픈라이브 수요일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옥천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영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효성입니다. 요렇게 조합은 진짜 처음이네요. 네. 단 한 명도 직원이 없고 오토네요, 지금. 오늘도. 네, 오토에다가 영주 형, 찬우 형이랑은 윤성이가 좀 친분이 있습니까? 없죠? 오늘 처음 봤나요, 혹시? 아니, 예. 덕현이 결혼식 때. 저는 제가 스포티비에 있을 때 들어왔고요. 아, 네. 그래요? 네, 그때 인사하는 경험이 있고 최근에 방송을 하나 같이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얼굴을 잘 알고 있죠. 그렇게 친분이 이렇게 많지 않고 이제 쌓아가는. 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고 있다까지 할 정도가 아니지 않아요? 얼굴을 잘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얼굴을 잘 알고 있다는 거지. 네. 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네. 자, 오늘은요, 여러분, 오프닝 토크 정말 짧게 이 정도로만 하고 핫 이슈 넘어가서 축구 얘기 좀 진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체부가요, 대한축구협회 감사의 중간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문체부가 공직 유관단체인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감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죠. 축구협회에 대한 감독부처로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서 그간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7월 29일부터 감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진행하는 분야, 저희가 진짜 궁금해하는, 축구팬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인데 클린스만 그리고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에 대한 선임 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 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 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 다수라고 합니다. 원래 최종 감사 결과가 10월 말에 공개될 예정인데 지난 9월 24일이었죠.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이번에는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고 지금 중간 검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먼저 클린스만 선임 때 정몽규 회장이 독단적으로 진행한 정황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이것저것 좀 많이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까지는 의혹만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던 부분들이 이런 중간 감사 결과를 통해서 그렇네, 결국 이랬잖아 라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종 감독 후보자 2명에 대한 2차 면접을 전강희 위원장이 아닌 회장이 직접 진행했고요. 이사회 선임 절차도 누락이 됐다고 합니다.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은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회가 선임하는데요. 이게 운영규정 제12조에 있고요. 그런데 축구협회와 당시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이 2023년 1월 전력강화위원회가 구성되기도 전에 감독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고 에이전트를 선임해서 후보자 20명에 대한 접촉을 진행하는 등 처음부터 정강희 위원들을 배제한 채 선임 절차를 추진한 걸로 밝혀졌습니다. 정강희 위원들 6명이요. 첫 번째 전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도록 축구협회로부터 요청받았다고 하고요. 1차 면접은 전력강화위원장이, 2차 면접은 회장이 진행하였고 전력강화위원회 위원들은 축구협회와 클린스만 감독과의 계약이 체결된 이후 두 번째 전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그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합니다. 아울러 축구협회는 이 과정에서 이사회 선임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클린스만 감독 선임에 대해서는 절차가 무시됐다는 것은 뭐 당연한 사실이고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부인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사회 신임 절차 과정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 같아요. 전력강화위원회는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 조언하는 위원회가 됐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무시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변명을 할 것 같은데 이사회 신임 절차가 없다는 거는 다 변명 다 했어요. 근데 이사회 신임 절차 없다는 거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것만 예. 그 사실에 네. 대해서만 인정하고 그다음에 1차 면접, 2차 면접에 대해서도 회장이 그거는 면접을 진행한 게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고 근데 설명은 결국 이걸 못했죠. 전력강화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결국 설명을 하질 못했죠. 그거는. 왜냐하면 설명을 할 수 없었고 지금 이 문체부에서 감사 결과에서 진행하는 건 정관상에서 어쨌든 전력강화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거기서 이제 국가대표 감독 선임하는 데 있어서 뭐 후보자들을 거기서 이제 추려가지고 추천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원장이 이제 그거를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누구 저희가 이제 최종 후보를 추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결정이 돼야 되는 건데 그래서 결정을 하면 이제 이사회가 선임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의결이 되는 거고 이제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예 없었다. 요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절차상으로 굉장히 좀 문제다. 문제가 크다라는 걸 문체부에서 지적을 한 부분이고,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래서 문체부가 미리 얘기도 했었죠. 그 정관을 굉장히 자기들 유리한 대로 자의적으로 계속 해석을 하고 있다. 전력강화위원회 그 권한도 많이 줄여놓은 상태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규정을 만들어 놓고 또 그 규정도 상황에 따라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죠. 클린스만 감독 선임될 때 보면은 우리가 과정에 대해서 잘 못 들었던 것 같긴 해요. 이런 막 축구 국가대표 감독 뽑을 때. 때 너무 막 우다다다 막 그쵸? 이렇게 선임된 그런 느낌이었고, 갑자기? 에이, 클린스만? 딱 나와가지고 그러니까요. 돼버려. 갑자기 막 보도가 클린스만 유력 막 그런 보도 뜨더니 얼마 안 지나서 바로 선임이 돼버렸고, 예.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이제 그거였잖아요. 어쨌든 벤투 감독이 이제 나가고 나서 감독을 좀 빨리 선임해야 되는 입장이긴 했으니까 그 다음에 문제는 그거였죠. 사실 이 절차 내용보다 왜 클린스만이야? 약간 이거였죠 그때. 우리 그때는 포인트가 그쵸. 포인트가 예, 그거였어요. 맞아요. 근데 사실 그런 거예요. 결과가 나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결과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내용이나 절차를 돌아보자. 아니면 결과에 만족한다 이게 될 텐데 클린스만이라는 결과 자체가 이미 충격이야. 맞아요. 그러면 그 과정이나 절차를 돌아보기 전에 이미 결과가 최악이거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던 거죠. 네. 뭐 중간에 이후에도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미 중간에 좀 많은 질문이 있어서 협회 입장문도 저희가 네. 봤는데 사실 뭐 거기에서는 다 반박을 했는데 영주형 말대로 자기네들이 좀 원하는 대로 해석해서 좀 반박한 내용들도 좀 많더라고요. 그 얘기도 이제 막판에 할 테니까 참고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 관련입니다. 이임생은 권한이 없었다. 요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가 전력강화위원회의 구성원이 아니어서 감독 추천 권한이 없음에도 회장과 상금 부회장으로부터 감독 선임됐고 후속 절차 진행을 위임받았다는 이유로 감독 후보자 3인에 대한 대면 면접을 진행한 후 추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7월 5일에 있었던 기술총괄 이사와 홍명보 감독 후보자의 대면 면접 과정은 사전 인터뷰 질문지 없이 참관인 없이 기술총괄 이사 단독으로 장시간,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기다리다가 늦은 밤 자택 근처에서 면접 진행 중 감독직을 제안 요청을 했고 다른 감독 후보자의 대면 면접 상황과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또한 당시 정혜성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이요 사임 의사를 표명하기 전인 6월 27일 감독 후보자 3명에 대한 추천 우선순위를 회장한테 보고했는데요. 그 당시 정 위원장은 홍명보 감독과는 어떤 면접도 진행하지 않은 채 1순위로 추천한 것을 확인했다고 하고요. 축구협회는 7월 6일 오전 홍명보 감독이 국가대표팀 감독직 수락 의사를 밝히자 축구협회 행정지원팀에서 연봉 등 계약 조건 협상 및 계약서 작성을 진행하였고 이게 7월 6일부터 7일입니다. 그리고 8일에 기술총괄 이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홍명보 감독 내정 사실을 발표하고 7월 10일부터 12일 사이 이사회 서명 결의를 거쳐서 홍명보 감독을 정식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 계약을 체결했고요. 요거 제가 내용 정리해서 읽으면서 무슨 생각 들었는지 알아요? 근현대사랑 그 60년대부터 이제 80년대까지 뭐 대통령 바뀌고 이럴 때 보면은 날짜별로 타임라인별로 뭐 했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 느낌을 좀 제가 많이 받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서의 절차 내용이 잘못됐다는 부분. 네. 그리고 이제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는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가 사실은 감독 추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진을 했다고 하면서 이것도 내용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얘기할 때는 저는 라이브로 봤는데 그렇구나. 우리가 예상한 그대로구나. 그동안 뭐 우리가 계속해서 불만을 토로했었던 부분을 얘기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마지막에는 약간 좀 벙찌는 결과가 나와서 좀 당황스럽게 했는데 예. 일단 이제 중간 보고니까 감독 선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약간 중간 보고를 하더라도 요르단전과 이라크전이 곧 펼쳐지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압박감도 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클린스만 감독 선임 때하고 지금 홍명보 감독 선임 때하고 모두 다 전력강화위원회, 즉 국가대표의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감독 선임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 자체가 방식은 다르지만 어쨌든 유명무실하게 된 그런 형태를 둘 다 띠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력강화위원회는 그럼 굳이 이거를 뭐하러 정관에다 박아 넣어가지고 이걸 굳이 이거를 이렇게 할 거면 굳이 뭐하러 이거를 박아 넣어가지고 이렇게 사서 욕먹을 짓을 하나라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이렇게 정관을 무시할 거면 과연 이게 조직으로서의 행정적인 프로세스가 제대로 구성된 것인가라는 의문이 되게 크게 들 수밖에 없어요. 뭐 협회는 나름대로 사실 여기서 이 홍명보 감독을 면접하고 뭐 기다리고 이건 저는 이거는 이게 당연히 이 면접하는 과정 이게 일반적인 면접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네네네. 네, 뭐 이게 특혜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그래 뭐 1순위 감독이면 진짜 뭐 바지가랑이를 붙들어서도 그렇게 데려와야 하는 감독이라 그렇게 판단을 했다면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러면 그 이전에 전력강화위원회에서 모두가 다 우리는 홍명보 감독 그렇지. 우리 홍명보 감독은 무조건 가야 돼요. 이렇게 강력하게 돼서 그게 다 추인이 됐다면 그렇게 해서 전력강화위원회는 딱 결정을 했어. 어쩔 수 없어. 이거 홍명보 감독밖에 없다. 그럼 가야 돼. 자, 그래서 이제 기술위원장님 저희는 홍명보 감독으로 정했습니다. 위원장님이 이제 보고하시고 이제 면접 가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으면 그러면 우리가 홍명보 감독을 좋아하고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생각하기에 홍명보 감독이 뭐 적절한 감독이 아닌 것 같아. 그래도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뭐. 에휴 저기가 저렇게 생각한다는데 뭐 어떻게 이건데 이게 그것도 아니니까. 약간 절차가 이제 딱딱 맞아 떨어져서 이제 찬호 형이 말한 대로 이 사람이다 싶으면은 아무리 감독이 별로여도 과정과 절차가 저렇다는데 라고 납득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감독에 대해서. 근데 지금 보면 아예 유명무실한 거니까. 아니 전체적으로. 거기다가 예. 지금 뭐 몇 월 며칠에 뭐 했고 몇 월 며칠에 뭐 했고 이런 게 딱 봐도 요식행위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들은 절차에 맞춰서 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요식행위를 했다는 게 딱 보이니까 누가 봐도 요식행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욱더 화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표팀 선임 과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불만을 토로하는 이유는 네. 이미 벤투 감독 시절에 제대로 뽑아서 제대로 팀을 만들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드러났어요. 그리고 나서 크리스만 감독 예. 임명하는 것도 문제였고 크리스만 감독도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실패를 맛봤잖아요. 예. 그리고 바로 홍명보 감독을 임명한 것도 아닙니다. 예. 오랜 시간 감독 임명하는 그 과정에서 잡음도 있었고 막 이랬는데 결국은 홍명보 감독인데 예. 마치 무슨 상고 처리하듯이 찾아가서 4-5시간 기다렸고 그것도 홍명보 감독은 불과 일주일 전에 자기는 안 한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예.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고 또 봉사한다고 얘기하고 이 일련의 과정이 예. 이거는 누가 봐도 축구 팬들은 화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가요? 요런 발표에 대해서, 중간 발표에 대해서.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서 딱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뭐 끝나고서 이제 질의응답할 때도 기자들이 계속 법적인 거에 대해서 예.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우리가 법적으로 뭐 홍명보 감독을 선임한 거를 취소할 수 있냐, 어떤 프로세스로 법적으로 대한축구협회 책임을 물 수 있냐, 뭐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저는 후가 좀 걱정인데 앞으로 직접 이제 감사를 다시 한번 출석해서 제대로 할 때 무조건 그런 부분에서 뭐 국회의원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계속 법적인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딱 보면서 느낀 건 대한축구협회가 이런 걸 할 때 약간 그냥 혼자 느끼는 거는 걔네들도 자문 변호사가 있을 텐데 그런 거에서 이게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요소들을 이미 다들 좀 빼놓고서 그냥 이런 선임을 항상 이런 운영을 협회가 좀 했던 거가 익숙했었고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문제 제기를 받을 텐데 그랬을 때 과연 협회가 어떤 대답을 할지 여부도 저는 조금 앞으로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니 이인생 이사가 처음에 홍명보 감독 선임한 이유 설명할 때 네. 그런 식의 멘트를 한 게 기억이 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대한축구협회 예. 법무팀하고 얘기해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예. 그 얘기는 결국 이 법적인 문제에서 피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선을 그어놓고 피해서 이렇게 하고자 노력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중간 검사 결과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감사 내용이 예. 축구 팬들 입장에서는 다 아는 내용인데 결국 결론은 홍명보 감독은 뭐 감독직에서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네. 대한축구협회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 축구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뭐 문체위에서 국정감사를 하고 예. 그리고 문체부에서
이제 최종 결과를 감사 결과를 10월 말에 발표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험난한 길이긴 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감사로는 이거를 뭐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해서 그거를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감사라는 거는 어떤 기관에 대한 감사를 했을 때 그 기관 내에서 이제 행정적인 미비라든가 아니면 뭐 절차상의 문제점이 생겼을 때 그거를 지적하고 앞으로 그러지 마 이거 고쳐라고 이제 그런 게 하는 게 감사고, 그 다음에 홍명보 감독의 계약권과 관련해서는 대한축구협회 말고 홍명보 감독 개인만 놓고 보면, 개인은 협회가 나를 요청을 했어. 감독해달래. 나 처음에 생각이 없었는데 뭐 저렇게까지 하니까 할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의 계약이 완전 원천 무효가 되거나 혹은 무슨 이게 아예 안 되려면 홍명보 감독이 로비를 했다거나 내가 감독 되고 싶어 로비를 했다거나, 아니 뭐 감독 되려고 몰래 이임생 뭐 대표이사를 만나서 뭐 뇌물이라도 줬어. 자, 그런 일이 있지 않는 이상 이거는 홍명보 감독은 난 몰랐어요. 저기서 해가지고 그치, 몰랐어요만 하면 아니, 되는 거야. 그럼 진짜. 하면 돼, 그거만. 저는 홍명보 억울하네요. 감독은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도 이거는 피해자라는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물릴 방법이 없어. 이거는 이거 물릴 방법이 없어. 이거 홍명보 감독이 자기가 안 물러나겠다고 하면은 이거는 이 계약 자체는 그냥 성립된 걸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결자 해지를 해야 될 게 협회가 해야 되는 건데 협회가 그럼 야 우리가 선임하는 과정상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거 우리는 이거 무효로 해야겠다. 할 수 있지 협회는. 네. 협회는 이제 홍명보 감독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럼 홍명보 감독이 어쨌든 뭐 그게 피해를 입은 거 아니야? 나는 이제 대표팀 감독 그냥 완전 개인의 입장에서 어우성 감독도 그만두고 여기 왔는데 그리고 내가 연봉도 이만큼 받기로 했었는데 이거 다 무효화되는 거니까 야 그럼 너 내 손해배상 책임져야 그렇지, 소송 걸겠지. 아니죠. 그때 아예 안 하면 그게 진정한 봉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손해배상 받지 않고 나는 정말 억울했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제안받았는데 제가 정말 봉사라는 말 그대로 그냥 조용하게 물러나겠습니다. 그렇지. 그러면 진짜 그러면 봉사라고 할 수 있나? 정말로 홍명보는 없고 네. 대한축구만 있는 거지. 네. 대한민국 축구만 있는 거지. 네. 아니 뭐 그러니까 어쨌든 뭐 보통의 사람이 저라면 그렇게 하겠다. 저라면 나는 그분이 아니면 몰라. 그래서 근데 하여튼 이제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문체부에서 감사 결과 나중에 이제 감사 결과가 더 많이 나오겠죠. 이제 지금은 이제 감독 선임권만 관련해서 중간 발표를 한 거니까 네. 그 위에 이제 사면권과 관련돼서도 뭐 다른 얘기들이 나올 수 있겠고, 이 P급 라이센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몇 번 언급이 됐던 부분이 있고, 뭐 천 축구종합센터 이거 지금 사실은 벌써 지어졌어야 되는 건데 아직도 제대로 공사 진행이 안 되는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뭐 지적할 부분이 있으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발표는 뭐 기다릴 수밖에 없고, 어쨌든 감독 선임권과 관련해서는 근데 지금 뭐 문체부가 한 게 거의 최고다. 근데 이런 건 있죠. 확인을 해준 거잖아. 그렇죠. 그동안 예, 우리는 예, 예. 그러니까 국회 현안 질의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클리스만 감독 선임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불만을 가진 건, 야 이게 이렇게까지 이렇게 후다닥 이게 할 게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전략강화위원장 말 들어봐도 왜 선임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확인을 시켜준 거죠. 실제로 보니까 전략강화위원회가 크게 뭐 기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구나가 이제 오피셜하게 확인이 된 거죠 이제. 자, 그때 홍명보 감독 선임 당시에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논란이 일자 7월 20일 보도 설명 자료 등을 통해서요. 기술총괄 이사는 6월 30일에 진행됐던 전력강화위원회 온라인 임시회의에서 참석한 위원 5명으로부터 감독 후보자 3명 면담, 협상, 감독 내정 후 이사회 추천의 후속 절차 진행에 대한 동의를 받고 홍명보 감독을 추천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 과정에서 관련 영상회의록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서 기술총괄 이사가 6월 30일 전력강화위원회의 위원들로부터 감독 추천 최종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또 밝혀졌습니다. 이게 이 논란의 11차죠. 예. 11차냐 아니냐 아니다 네. 임시다. 예. 이거. 이 논란의 이 사안 대한축구협회는 계속 이게 임시다. 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0차에서 이미 다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그걸 문체부에서 그것도 사실 그죠. 그거를 예. 다 따서,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히 녹취를 한 거죠. 녹취를 들어본 거죠. 그러니까 네네네네. 아니네. 그러니까 여기 축구협회의 주장은 10차 회에서 이미 권한이 넘어가는 거 정혜성 위원장이 다 넘어갔고, 정혜성 위원장이 물러나고 그다음에 이임생 기술이사가 그거를 그 권한 자체를 물려받은 그 권한 자체를 토스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절차상의 문제가 없어라고 주장을 했지만 네. 지금 이 임시회의에서도 들어보면은 그래 뭐
우리 그거 다시 저희한테 들려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거를 해볼게요. 요 얘기지 이게 완전하게 무슨 권한을 다 위임받았다는 건 아니다라는 그 얘기를 이제 한 거죠. 중요한 부분이게요, 나름. 자, 그래서 축구협회가 6월 30일 임시회의는 감독 결정 권한을 특정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 정식적인 회의로 인정할 근거가 없고 감독 선임에 대한 전력강화위원회의 기능은 이미 10차 전력강화위원회 회의 때 정혜성 위원장에게 감독 추천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이미 종료된 것이라고 입장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게 네. 자, 축구협회는요, 기술총괄 이사에게 감독 추천 권한이 있었다는 근거로 제10차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감독 추천 정권을 위임받은 정 위원장이 사임 의사를 표명하면서 최종 후보자들에 대한 대면 협상 진행 및 이사회 추천 등을 축구협회가 대신하여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고요. 축구협회는 정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서 해당 역할을 기술총괄 이사에게 맡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 과정에서 정 위원장은 축구협회에 이와 같은 요청을 한 사실이 없던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한편 또 축구협회가요, 이번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특정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요, 클린스만 감독 이사회 선임 절차 누락사항을 제외하고는 감사 결과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변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문체부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적 문제뿐만 아니라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지도자 자격관리 등 다른 주요 사업에 대해서도 특정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축구협회의 부적절한 행정처리와 불합리한 업무 관행 및 제도 개선 사항 등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서 10월 말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이제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서 과정에서의 절차상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네. 행정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클 수도 있어요. 네, 오히려, 행정 부분은 예. 감사가 들어가면은 예. 확실하게 보여지는 게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해봅니다. 결과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그 10차 회의록을 갑자기 10차 회의록 공개를 해서 좀 예, 웃기긴 예. 했는데 예. 10차 회의록을 공개하는 게 아니라 10차 전체 내용을 다 공개를 해요. 아, 이런 말을 지금까지? 했고 아. 끝에 어떤 부분에서 마무리가 되었다. 그래서 정혜성 위원장이 진짜 모든 정권을 다 갖고 간 것이냐, 거기에 모든 전력강화위원회들이 다 동의를 한 것이냐, 그거가 나와야지. 아닌 상황에서는 뭐 이거는 이렇게 우린 그런 적 없는데요? 그거에 해명이 되나요? 그런다고 해서? 그게 문서화돼서 정확하게 어떤 말을 했고 그래서 이거는 이렇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지. 지금 문체부에서는 그걸 다 보고 나서 네. 지금까지 다 보고 나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해요. 여기는 다 보고 나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 그만큼의 다른 자료도 네.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발표를 통해서 보니까 클린스만 감독과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공통점이 좀 있죠. 전력강화위원회가 이제 유명무실 무력화가 됐고 방식은 뭐 다릅니다. 두 감독 선임에 대해서 감독 추천이 없는 사람들의 추천과 면접 과정의 불투명, 불공정성. 결국 이제 1번, 2번, 3번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력강화위가 제대로 예. 구성이 안 되어 있으니 그걸 누구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원래 전력강화위원회에 있어야 되는 건데 예. 그게 이제 구성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이 추천 권한이 있는 거야? 라고 의심이 될 만한, 그리고 내부 정관상으로도 좀 불분명한 그런 사람이 추천을 하게 되고 또 뭐 면접도 보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국가대표 감독 정당한 선임 절차는 간단해요. 아까 제가도 말씀드렸는데 축구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 제12조에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 기준에 따라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 또는 기술발전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회가 선임한대. 근데 이 절차가 다 무시되고 네, 다 무시된 바뀌고 거죠. 네. 이러다 보니까 감독 선임에 있어서도 문제가 좀 많았던 거고, 심지어 축구 팬들이 납득할 만한 감독 후보자를 요렇게라도 만난 것도 아니야. 네. 그러다 보니까 축구팬 입장에서는 모든 걸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근데 저희가 받은 예. 자료에 의하면 예. 일단 클린스만 감독에 대해서는 이사회 선임 절차가 누락됐어요. 네. 이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홍명보 감독 부분은 감독 선임 발표를 하고 그 전에 이사회 서명 결의를 받은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네네. 아니 저기 여러분들 예. 11차 10차 그게 뭐냐, 봐봐요. 제가 말씀드릴게. 예. 10차에서 다 끝났다고 지금 주장을 한 거잖아요, 협회는.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10차에서도 끝난 게 아니었다. 그리고 임시회의, 그러니까 11차냐 아니면 저쪽은 임시회의라고 주장하니까 여기
여기가 이제 그 완전하게 다 권한을 다 물려받았다고 이게 네. 이제 하는 거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저쪽에서 이제 임시회라고 주장하는 건 10차에서 이미 다 그건 다 끝났고 네. 네. 이거는 그냥 임시회이기 때문에 그거랑 아무 상관이 없다고 네. 주장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11차가 그래서 문제가 얘기하는 되니까 거예요. 네. 그 11차가 문제가 돼요. 왜냐면 투명하게라는 단어가 계속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11차가 문제가 되니까 예. 아 이거는 임시회이고 그 전에 정식 회의는 10차가 끝이다. 끝이다. 이게 라고 이제 얘기하는 대한축구협회의 입장이죠. 주장이고 어,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10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이제 예. 많은 분들이 아니 문제가 되는 11차를 얘기해야 되는데 왜 10차 얘기를 하고 있어? 둘 다 문제가 그렇죠. 되죠. 둘 다 예. 문제가 되는 거지. 예. 자, 그리고 일부 진실과 일부 거짓을 섞은 허위 보도 자료도 배포가 됐고요. 뭐 앞서도 영주형 중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문체부가 지금 뭐 홍명보 감독 계약을 무효화시키거나 정몽규 회장을 뭐 끌어내릴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발표들을 왜 중간에 발표했을까? 요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중간 압박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윤성이는 어떤지? 근데 그거를 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내용도 저는 예. 보면서도 웃겼던 게 그분도 이제 발표하는 분이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는 까먹었지만 얘기를 하시면서 협회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 우리한테 이렇게 반박을 했다. 이야기를 자료 우리가 요청한 거에 대해서 대답을 했다. 그러나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사를 문체부에서도 하면서도 본인들도 자료가 계속 부족한 거, 우리가 감사를 제대로 할 만한 어떤 답변이 만족스럽게 안 나왔다라는 예. 거를 계속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최종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문체부도 한 번에 하지 않고 그거를 중간에 좀 해서 좀 부족한 거에 대해서 니네도 한번 그래 니네 마지막까지 한번 발악해봐. 마지막까지 뭔가 이야기할 거 충분히 한번 소명해봐. 이 기회를 좀 준 거이지 않을까. 근데 기회가 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걔네들은 그렇죠. 그거를. 예. 저도 그 반박 그 글이 축협에 올라왔잖아요. 협회에 올라오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국정 현안 질의했을 때도 제대로 된 자료 제출 안 하는 거 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는 지금 절차를 무시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공정성과 절차가 없는 21세기 조직이 대한민국 축구협회인데, 뭐 사실 저도 뭐 문체부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문체부의 이런 검사 결과를 좀 더 신뢰한다고 보면은 이 정도 중간쯤 발표해도 얘네 대응 못해. 이거 얘네가 반박한 거 우리가 또 다른 반박할 자리 또 있어. 그리고 앞서 영정도 말했던 것처럼 청주랜다. 천안 축구종합센터 관련해서도 요만큼 가지고 있어. 이런 무기들이 있지 않을까. 저는 사실 현안 질의할 때 예. 뭐 축구협회 쪽에서 국회의원들한테 이제 자료도 최소한 필요한 것만 뭐 내주고 그런 맞아요. 얘기를 이제 그때 현안 질의할 때 이제 국회의원들이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나름 논리를 그러면 짜가지고 나왔겠구나. 근데 이제 보신 분들 다 느끼셨겠지만 축구협회장도 그다음에 임생기술이사도 정혜성 위원장도 없어 그 논리가. 그쵸. 나는 있을 줄 알았어. 예. 뭐라고 질문을 하면, 그러니까 질문하고 어차피 뻔하잖아요. 야, 이거 너네 10차, 11차 이거 한 사이, 이 사이에 위원장 사퇴하고 이 사이에 뭐 문제 있었던 거 아니야? 이거 절차대로 한 거 맞아? 그러니까 뻔하다고 질문은 사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이런 게 있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이거 할 줄 알았는데 난데없이 울고 그 명예 얘기하고 뭐 이러시니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가 확실한 사실이 없을 때 나오는 게 뭔가 감정에 대한 호소, 그리고 말을 제대로 논리적으로 말하지 못한 부분들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본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거 낸 거에 감사 결과 이제 발표하고 아마 이것도 그 바로 이제 얘네가 협회 쪽에서 바로 이제 올린 걸 보면 예. 이거에 대해서 아마 당연히 문체부에서 야 이거에 대해서 답변서 내주세요. 아마 그 답변서를 기본으로 해서 이제 그냥 입장을 그냥 올린 것 같은데 예. 결과적으로 내용은 그냥 아니다만 있고 유일하게 인정하는 크리스만 감독 선임할 때 이사의 선임 받지 못한 거 그거 하나 그거는 완전히 빼도 박도 못한 그 팩트이기 때문에 네. 그거 하나 빼고는 다 아니다 이건 오해다 이거밖에 없잖아요. 사실. 이것 때문에 홍명보 감독 때도 이사의 서면 결의를 한 거예요. 그렇지. 뭐냐면 이것도 요식행위거든요. 우리는 절차대로 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한 거예요. 예. 아, 오늘 발표로 이후에 좀 뭔가 여론이라던가 국정감사까지는 좀 어떻게 흘러갈 것 같은지. 일단 그건 있어요. 홍명보 감독이 뭐 물러나고 이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인데 근데 향후에 축구협회 관련된 이거 감독 선임 문제 말고 다른 건들도 많이 있으니까 예. 그런 것들이 더 이제 나오고 분명히 지금 이걸 봤을 때는 그런 건들에 대해서도
행정상 절차상 문제가 생긴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정몽규 회장이 가장 원하는 거 4선 예. 사연임 예. 과연 될까? 저는 그건 네. 어렵다고 봐요. 예, 예, 예. 네. 홍명보 감독이 물러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성적하고도 관련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이 선임되는 과정에서는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는 나도 피해자다. 나도 이거 잘 몰랐다. 나는 당연한 절차와 가장 높은 점수라고 해서 이거를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자꾸 희생, 봉사 이런 식의 대답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만약의 경우 뭐 요르단 이라크전이라든가 이렇게 막 성적이 좀 안 좋으면 예. 결국 지금 이 상황과 맞물려서 경질할 수 있는 명분까지 생기니까 예. 그러면 홍명보 감독을 자를 수 있는 상황이 발전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거 갖고 홍명보 감독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요. 예. 그 대신 정몽규 회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과정 절차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게 어느 정도 드러나잖아요. 예. 그 과정에서 행정상의 문제가 드러나면 사선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제 다른 이제 축구협회장에 도전할 만한 사람들이 있느냐. 네, 이제는 조금씩 어쨌든 간에 뭐 언론이든 미디어든 간에 예. 좀 찾아봐야 될 건 있어요, 확실히. 그리고 본인이 조금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조금 욕심이라는 단어보다는 좀 더 적절한 단어가 뭐 없을까? 과욕, 노욕, 오욕. 더 안 좋지 않아요, 그거는? 욕구. 욕구. 욕망. 욕망. 그래. 그런 욕망이 야망, 욕망. 예. 이런 게 있는 인물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욕심. 10월 A매치가 얼마 안 남았죠? 이제 한번 다음. 바로 다음 주에요. 네. 그렇군요. 예, 네. 벌써 다음 바로 다음 주군요. 주예요. 예, 10일이니까, 10월 10일이니까. 진짜 최악의 좀 분위기는 될 것 같아요. 이 경기를 보는 데 있어서. 네. 예. 팬들 마음이 참 선수들 응원하고 우리 대표팀 응원하면서도 한켠에는 홍명보 감독 물러나야 되는데. 요 생각도 들 것 같고. 팬들 마음도 그렇고 선수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맞아요. 네. 그래 하필이면 이제 요르단, 이라크 다 어려운 상대들인데 네. 그 상대를 맞이하는데 가장 좀 어려운 지금 상황의 직면에 있어서 뭐 어떤 분들은 그것과 관계없이 선수들 응원하자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뭐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네. 지금 10월에 이 상황을 누가 불러왔는가 그렇다면 누가 이렇게 불러왔는가 예. 상황이 왜 이렇게 흘러왔는가 참 진짜 예. 나는 그게 너무 뭐 축구 보는 사람의 답답해. 잘못인가? 그러니까 카타르 월드컵 때 너무 잘하고 그 분위기를 A매치 매진시키고 진짜 뭐 전체적으로 K리그 우리 선수들 잘하고 그 분위기 좋은 거를 왜 최악까지 만든지 나는 난 이해가 안 가. 나도 이해가 안 가요.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 딱 까보니까 막 절차 무시하고 감독 선임도 막 지 맘대로 하고 이러니까 근데 이러고서 진짜 이제 결과라도 이번 2연전에서 진짜 뭐 과정도 더 좋아야 되겠지만 사실 선수들도 이 상황에서 축구에 집중하기 진짜 어렵거든요. 쉽지 않죠. 어렵죠. 홍명보 감독이 뭐 현안질의 할 때 그런 사실 저희 우상으로 울어봤던 사람들이 지금 최근에는 조금 몰락하고 있거나 좀 부끄러운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선수들이 보면서 정말 그냥 제가 만약에 선수라면 내가 이 상황에서 뭘 해야 돼? 내가 막말로 그냥 진짜 요즘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내가 대표팀에 왜 지금 이 상황에 가서 이렇게 뛰어야 되지? 내가 뭘 바라고 또는 저 감독이 나한테 뭔가 지시를 하면 내가 뭐 저 사람을 왜 위해서 어떻게 뛰어야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되게 복잡하게 선수들이 임할 텐데 예. 여기 결과까지 안 나왔을 때 그 비난도 선수들이 받겠지만 더 큰 여론의 문매를 분명히 또 협회는 다시 감당을 해야 되거든요. 예. 저는 감당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 채팅창에 그 얘기도 있어서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2연전에서 막 2연승 대승하면 좀 조용해질 수 있다. 근데 지금까지 근데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 않을 네, 것 같아요. 그렇진 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잘 모르시네. 네. 2연승하면은 다 선수들 칭찬하고 난리 나죠. 네. 하지만 아니 그 하지만- 진짜 솔직히 그래. 만약에 그렇지는 않을 거야. 예. 홍명보 감독이 대단한 전술가 가지고 이건 전술적으로 만들어내서 2연승 거두면 조금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본 홍명보 감독은 그런 전술적 영향이 크지 않는 감독이에요. 아니 그리고 선수들이 잘해서 2연승 거뒀다 할지라도 예. 지금 과정과 절차에 문제가 생긴 게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은 없을 겁니다. 그런다고 이제 갑자기 막
감독을 막 이렇게 하는 그 분위기는 아닐 거예요. 음. 물론 그게 쭉 이어져. 최종 예선 끝까지. 뭐 3차 예선 끝까지 이어진다. 그러면 약간 바뀌겠죠. 왜 우리는 큰일 맞은다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진짜 그때까지 가면 충격적이다. 바뀔지도 몰라. 큰일 그때까지 가면 맞은다. 바뀔지도 모르는데 그게 아니라 이번 홈며든다. 두 경기 뭐 진짜 연승 다 했어. 물론 어려운 상대 잡으니까 잘한 건데 근데 11월에도 또 어려워요. 예. 그랬을 때는 또 11월에 그 잘못하면 또 바로 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모르는 거죠. 네, 사실. 클버지도 있었다고. 네, 그렇습니다. 뭐 축구협회도 이제 뭐 이거저거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만은 또 이제 문체부가 이후에 일 처리에 관해서 뭐 그것뿐만 아니라 그거에 뭐 반박에 대한 또 반박을 낼 수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뭐 행정 절차라던가 기타 운영 관련 사항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상황 지켜보고 문체부가 좀 일 잘해주기를 확실하게 근거 가져주기를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얘기할까 아니면 혹시 여기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더 얘기할 거 있으신지? 네, 그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왜 타이밍이 지금이냐? A매치 바로 일주일 전에. 왜 굳이 지금? 예. 이라고 말을 하실 수도 있는데 예.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 할 수 있는 타이밍이란 건 없습니다. 맞습니다. A매치 끝나고 나면 11월 A매치 또 있는데 그럼 그때 되면 또 야 A매치 2주 납득 왜 해? 아우, 안 되지. 그럼 한 달 또. 전인데 왜 해? 그렇게 된다니까요. 네. 자, 문체부 조사 결과, 중간 결과 발표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히든 라이브. 정말 라이브한 축구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얘기부터 좀 갈게요. 와, 광주. 지금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2연승입니다. 가와사키 상대로 1대 0으로 승리를 거뒀고요. 초반에 좀 굉장히 활발했는데 이후에는 좀 밀리는 모습도 있었는데 김경민 골키퍼 아 예. 기가 막히더라 정말. 예, 너무 잘하죠. 광주 축구 근데 좀 잔디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닌가라는 생각하신 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있을 수 있죠. 네, 있을 수 있어요. 예. 이정효 감독의 이야기는 다 옳습니다. 사실 예. 그 광주가 1차전에서도 요코하마 F 마리노스에게 승리를 거뒀죠. 네. 네, 그리고 이제 2차전에서 가와사키 프론탈레에게 1대 0으로 승리를 거뒀는데 J리그 팀을 상대로 2연승을 거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가와사키 프론탈레 경기 끝나고 나서 일본 언론 쪽에서도 광주 스고이 오. 이종효 감독 스고이 분위기가 이 팀 장난 아니다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예. 그 정도로 굉장히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줬고 승리를 챙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 잔디 문제가 영향이 있는 게 어쨌든 간에 이정현 감독의 팀은 후방에서부터 빌드업을 패스업을 통해서 좀 풀어나가려는 움직임을 아주 많이 가져가는 팀이고 네. 최근의 경기들에서는 이제 물론 이제 K리그 팀들이 워낙 상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광주의 그런 패턴에 좀 익숙한 것도 있겠지만 왜 패스할 때 자신감 있게 못하잖아요 솔직히 잔디 안 좋으면 제가 누구 인터뷰인지 기억 안 나는데 기성용 선수가 예전에 했었나요? 잔디 그러니까 퍼스트 터치를 신경 안 쓰고 후속 플레이부터 생각하고 일단은 바꿔서 정확한 패스 온 다음에 후속 플레이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생각해야 되는데 둔탁하게 오니까 퍼스트 터치부터 생각하다 그치. 보니까 후속 플레이가 안 좋아진다고. 그러니까 이게 높은 레벨에서는 이거 한번 잡아놓은 다음에 이게 잡아놓는 게 별 문제가 축구 선수라면 그 공 오는 거 잡아놓는 거 그거 뭐 어렵겠어요 솔직히. 아예 그냥 기본 네. 중에 기본이지 생각 안 하는 거지. 그 그냥 정도 레벨에 당연한 가 거지. 있는 선수들이 그게 예. 어려운 게 아니라 진짜 말한 대로 이 다음에 어쨌든 무슨 플레이를 할 건지 이미 다 감독이랑 훈련을 다 통해서 했어. 예. 하고 나는 그거 하면 돼. 근데 그게 아니라 야 이 공을 일단 내가 잘 잡아놓고 그 다음에 그치. 이제 잡았어 이제 돌자. 그 다음에 감독 이거였지. 이게 다르잖아요 벌써 여기서부터가 벌써 이게 0점 몇 초밖에 차이 안 난다 그래도 그 정도는 매우 엄청 높은, 크죠. 이 정도 최고 레벨 그냥 최고 레벨이란 말이 굉장히 부정적인 아시아 최고 레벨? 아니 부정적인 그러면. 의미로 들리네요 갑자기. 왜요? 아니 최고 레벨 지도자 약간 그 얘기가 약간 부정적으로 들리는데 예. 이 어쨌든 예. 이 최고 레벨 수준의 이 프로 축구에서는 중요한 부분이죠. 예. 광주 축구 어떻습니까, 윤성 씨? 이게 이 잔디 영향을 전혀 안 받을 수가 없는 게 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시스템이 확고한 팀은 딱 그 상황에서 팀이 어떻게 우리가 움직일지에 대한 시스템 이런 모든 아이디어가 다 같이 공유가 돼 있고 감독도 그런 플레이를 딱 원하고 있거든요. 그 타이밍을. 네. 근데 그 타이밍에 잔디의 영향들을 계속 받았었으니까. 그래서 광주가 이제 직전 홈 리그 경기에서는 심지어 이제 시즌 초에 계속했었던 뭐 2 빌드업 이런 형태를 하지도 않고 4-3-3으로까지도 변화를 줬었어요. 근데 네네. 그런데도 잔디 상태 때문에
제대로 된 이제 축구를 좀 구사할 수 없었고 그래서 리그에서 흐름이 좀 광주 같은 팀들은 좀 고전을 하지 않나. 그래서 예. 오히려 광주 선수들은 그리고 이정효 감독도 일본 원정을 가는 거 또는 광주 우리나라 경기가 아닌 원정을 갔을 때에 뭐 앞으로 베스트 라인업은 어떻게 또 구상을 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더 이정효 감독이 원하는 축구는 아체에서 조금 더 드러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해외 원정, 그러니까 국내 원정이 아니라 해외 원정 가서도 이렇게 이기고 오는 거 보면 내가 생각한 이정효 감독은 더 뛰어난 감독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번 경기 보니까. 그리고 이 경기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는데 광주 선수들 예. 정말 열심히 미친 듯이 뜁니다. 맞아요. 보고 있으면 뭐 가와사키 프론탈레 팬들도 느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그 네티즌들의 댓글도 굉장히 호의적인 댓글이 많거든요. 쟤네는 12명이 뛰냐? 막 이런 글도 막 예, 올라오고 예, 막 예, 그랬거든요. 그 정도로 광주 선수들, 감독들 의지를 갖고 경기에 임한다는 게 느껴졌어요. 다만 이제 아쉬웠던 건 이제 이 경기도 역시 후반전에는 가와사키 페이스가 좀 많이 올라오긴 했었는데 예. 그러니까 이 잔디 문제와는 별개로 광주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최근의 경기들 보면 리그도 마찬가지고 좀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요거 말고 이제 제가 다른 여기서 이제 K리그 컨텐츠 찍었던 거에서 이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네. 딱 한두 발만 더 뛰면은 이렇게 패스워크 통해서 이제 빠져나올 수 있는 그게 있는데 그거를 못하는 경우들이 좀 리그에서 있었고 그것 때문에 좀 상대 압박에 좀 시달리면서 힘들어 보이는 게 있었는데 이 경기도 역시 비슷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자꾸 이렇게 아침에서 결과가 잘 나오면 약간 이거 그거 같아. 약간 아니 왜 결과 잘 나오는데 우리 리그에서 차라리 이 경기가 승리를 바꿀 수 있다면 한 경기 정도는 리그랑 이제 바꾸는 게 그럴 더 수도 좋을 수도 있죠. 있거든요. 네. 물론 돈이야 여기서 많이 벌긴 하는데. 근데 그런 게 어찌 보면은 약간 그 리그와 아챔을 병행했던 경험 또는 노하우 네.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게 드러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쉬운 문제는 아니니까. 음. 약간 스쿼드 뎁스 생각하면은.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항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이 포토와의 경기에서 3대0 승리 얻었습니다. 완델손, 홍윤상, 한찬희 선수가 득점에 성공을 했고요. 여기도 골키퍼 얘기해야 되죠. 윤평국 골키퍼. 아, 전반전에 버틴 게 네. 윤평국 골키퍼의 활약이 없었다면 버티기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윤평국 골키퍼는 진짜 잊을만 하면 그 느낌 있는 것 같아. 되살아나서 네. 이런 어떤 활약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 2년간 이제 황인재 선수한테 밀리면서 기회가 없었는데 올 시즌 대반전 스토리 만들어내고 있고요. 조르지 도움 한 개 기록했거든요. 최근에는 그래 상승세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조르지 기록 예. 찾아봤거든요. 예. 최근 공식 6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고요. 네. 최근 공식 6경기에서 4골 2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예. 29라운드 울산전부터 골 넣고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기 시작해서 최근에 상하이 선화죠. 상하이 예. 선화, 강원 인천을 상대로 3경기 연속골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이 경기에서는 이제 도움을 기록했으니까 그렇죠. 지금 흐름 좋아요. 올라왔다는 거죠. 주장이 완델손이 믿고 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어허. 그럼 뭔가 훈련장에서도 엄청난 실력을 보여주거나 뭐 이런 게 있었나? 조르디 네. 저기 뭐야 그 코수술 했다 그랬는데 그 뭐였더라 충농증 수술인가? 그러면은 경기에 영향력 있었겠네. 아, 경기력에 그리고- 영향 있었겠네. 그 요즘 유행하는 댄스를 너무 잘 추던데요. 옴브리뉴. 옴브리뉴. 가능하세요? 저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예. 왜 한 거야? 네. 오. 제가 이렇게 추니까 약간 얼쑤 그런 느낌 들잖아요. 약간 네. 신토부리 느낌으로. 예. 조르지 2025년에도 그러면은 가야 합니까? 어때요? 지금은 진짜 좋긴 한데. 저는 네. 끝까지 봐야죠. 끝까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새로운 선수를 찾을 거 아니에요. 조르지를 내보내면. 그렇겠죠. 근데 조르지가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만족할 만한 성적은 아니잖아요. 예. 최근 터졌다 할지라도. 그런 측면 봤을 때는 올 시즌 끝까지 보고 판단하는 게 가장 좋고 다만 뭐 예전에는 라데라든가 예. 뭐 데니손이라든가 뭐 그 따바레즈라든가 위대한 외국인 선수들이 있었지만 그렇죠. 일류첸코도 뭐 다 네. 터진 거니까. 근데 그 일류첸코라든가 그런 선수들이 등장하기 전에는 한동안 또 외국인 선수 운이 없었잖아요. 포항이. 네네네. 그런데 지금 이 외국인 선수들 보면 저는 좋아 보여요. 조르지, 데닐손, 오베르단 이렇게 3명이 나빠 보이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이상은 조르지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포항이 지금 뭐 돈을 그렇게 많이 쓸 수 있는 클럽은 아니니까. 예.
포항도 사실 뎁스 얘기하면은 여기도 이제 피할 수 없는 것 같긴 한데 리그랑 여기도 아침 병행하잖아요. 올 시즌에 포항 아직 시즌 끝나진 않았지만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잘했죠. 저는 잘하고 있다고 있다. 봐요. 네. 네. 사실 시즌 초반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죠. 아니요. 예. 얘기하고 있었어요. 말씀하세요. 네, 그래도 시즌 초반 너무 잘 나가서 예, 예. 한동안 좀 주춤했을 때 예. 불만이 있을 수는 있지만 너무 주춤하긴 했었거든. 사실. 김기동 감독이 떠났거든요. 예. 감독이 떠나고 나서 변화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이 정도 성적 거두고 있다는 거는 예. 그렇게 뭐 나쁜 성적은 아니다. 그리고 진짜 실제로도 지금 선수들한테도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뭐 감독님이 일단 팀 분위기를 잡아놓는 거는 너무 잘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압박을 전혀 안 주고 선수들한테도 굉장히 좀 믿음을 준다. 근데 예. 선수단의 변화 자체가 좀 젊은 선수들이 이번에 많이 뛰고 있고 그리고 그 선수들이 아직은 뭐 예를 들어 지금 부상을 좀 빠진 선수들 핵심 선수들 있잖아요. 당장 뭐 이동희 선수도 쇄골 골절이 되고서 지금 수비가 좀 흔들리고 있는데 고무적인 부분은 이렇게 뭔가 조금씩 빵꾸가 생겼을 때 이번 시즌 당장 수비도 걱정이었지만 뭐 이동희도 있었고 어떤 이규백의 성장도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조금씩 경기를 늘려가고 있고 예. 저는 당장 어제 경기도 너무 고무적이었던 거는 한찬이가 폼이 정말 좋았거든요. 야, 각이 없는데 때리는 거 봤어요? 네. 와. 투입돼서도 막 정말 롱패스 일단 계속해서 홍윤상은 이제 이태석이 빠지고 홍윤상이 측면으로 가면서부터 포항 공격이 속도가 더 빨리 붙게 했었는데 한찬이가 김종호랑 이제 볼 배급을 김종호도 결국 빠졌지만 볼 배급을 좀 굵직굵직하게 하는 거를 예. 한찬이가 해주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포항의 어제 경기는 좀 카운터나 앞쪽에서 이제 수비 조금 더 몰아놓고 할 수 있는 축구가 구사가 좀 더 될 수 있지 않았나. 그 실제로 지금 포항 선수들이 포항에서 할 게 없대요. 다 그래요. 네. 역사적으로 포항 선수들은 포항에서 할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쉬는 시간에 보통 저희가 이제 예. 외박 받거나 이러면 예. 서울을 뭐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거리가 너무 머니까 그런 것도 엄두도 못 내고 제가 들어보니까 근데 선수들이 예전에는 가던데. 네, 예전에는 쏘는 선수들이 있었죠. 있었죠. 네, 쏘는 선수들이 있었죠. 있긴 있었죠. 근데 요즘에 선수들이 그냥 요트 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한참. 고급 취미. 그리고 막 오. 할 게 없으니까 운동하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이게 힐링은 되겠다. 몸이 너무 건강해져서 물론 결과가 안 나왔던 게 굉장히 좀 아쉬운 대목이긴 네. 했지만 그런 측면에서 선수들은 그래도 뭐 지금 아주 막 뭐가 불만이다. 제가 아까 뭐 이스타 감독님한테 예. 이주원 감독님에서 전술적인 부분에 불만이다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예. 선수들은 불만은 좀 없어 보여요. 아니 굳이 얘를 그렇게 들어야 되니까. 아 그거 아니면 좀 어. 노렸는데 설명할 수 야, 이거 없을 것 같아요. 노렸어. 네. 아, 확인 사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이스타 FC 선수들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불만이 많습니다. 전술적으로. 아, 그래요? 자, 요 정도로 아시안 챔피언. 제가 또 중계를 다니니까 네. 이제 애들이 이제 와서 이제 저기 혹시 저기 불만을 저 부추긴 거 아니고요? 아니요. 아니에요? 진짜로 저랑 환희 네. 형이랑 맨날 요즘에 슈퍼리그 얘기 많이 하긴 하는데 여러분들 그 이번 주에도 좀 있습니다. 많이 봐주시고 아무튼. 근데 지금 자꾸 우리가 포항 얘기하는데 네. 주원이 얘기하면서 확인 사살 한 번, 확인 사살 두 번 예. 계속해서 주원이를 예. 주원이 요즘 힘들어. 갑자기 왜 그렇다고- 생각해 줄 척해요? 그럼 이렇게라도 보여줘야죠. 형님이라도 응원의 메시지 한번 보내주세요. 주원 누구한테? 형한테. 주원 형한테. 그건 단호하게 거절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얘기를 네. 하는 겁니다. 네. 자, 이제 유럽 챔피언스 리그로 넘어갈게요. 아스날 다릅니다, 진짜. 이번 시즌 아스날 팬들은 정말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은데 리그컵 챔스에서 무패 행진 이어갔고 오늘 새벽에는 파리 생제르맹까지 격파를 했습니다. 최근 두 시즌 뭐 지난 시즌도 꽤 좋긴 했습니다만 올 시즌 아스날이 좀 더 나아진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이 좀 나아졌다고 생각하는지. 어떤 분이 나을까? 일단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거는 세트피스 플레이가 워낙에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 또 하나는 아르테타 감독이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대처를 잘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네네. 저는 맨시티전 대처를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스날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됐다. 선수 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맨시티는 로드리가 장기 부상을 당하면서 기존 우승 전력에서 좀 마이너스 요소가 좀 그렇죠. 생겼다면 네. 크죠. 아스날은 한 단계 이제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스날이 뭐 무패 가도를 달리는 게 더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그 개눈가를 이게 원래 코치의 시선이죠. 장 원래 코치의 코너, 시선? 네, 코너 제목이 근데 이제 뭐 개눈가를 시선은 정착이 됐으니까 그렇죠. 저희 개눈가를 시선 할 때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아스날의 선수들
주로 주도적인 축구를 하는 선수들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소극적이지만 우리가 이대로만 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그거를 감독이 요구하고 선수들이 그걸 군말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사실 팀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감독이 어떤 지시나 어떤 전략을 가져와도 선수들이 그걸 믿고 이대로만 하면 우린 이길 수 있어. 이대로만 하면 우린 뭐 아직까지는 우승을 못했어도 이대로만 하면 우린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너무 놀랍고 그게 사실 우승하는 팀들이 그렇거든요. 네. 제일 근접한, 그러니까 점점 근접해 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승에. 그렇지. 이번 시즌 끝나고도 우승할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모르죠 아직은. 네, 모르겠지만 근접해 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도 로드리 있고 이럴 때 그리고 홀란 올 시즌 너무 말도 안 되게 잘하니까 아 이거는 아스날이 너무 잘해도 맨시티가 우승하겠다 싶었는데 형님 말대로 이거 로드리가 빠지면 이거 진짜 다른 얘기가 되거든요. 네. 리그 경기도 여전히 많이 남아 있고 그리고 아스날은 그 경기 좀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맨시티에게 승점도 가져왔고 네. 이러다 보면 아스날 진짜 우승 가능성 높겠다. 그리고 아스날이 최근 몇 년 동안 영입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했어요. 맞아요. 칼리피오리 너무나 잘하고 있잖아요. 네, 칼라피오리. 네, 그런 거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전력이 올라온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기존 선수들이 제 역할을 또 해주고 있고, 새벽의 경기에서 하베르츠가 헤더골을 넣었는데, 네. 저는 하베르츠가 최전방에서 해결사 역할을 꾸준히 할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걔 근데 몇 게임 연속 골 넣고 있어, 지금? 그래서 하베르츠가 해결사 역할을 꾸준히 좀만 해준다면, 일관되게 골을 넣어준다면, 네. 그러면 아스날은 사실 약점을 좀 찾기 어려운 팀이 될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파리 생제르맹 경기 요거 하나만 놓고 보면 사실,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너무 좀 아니했다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경기만 놓고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이강인 선수 기용하는 거는 고마운 일이나 사실 스타드 렌하고 아스날하고는 차이가 많이 다르죠. 나죠. 많이 나는 네. 팀인데다가 네. 거기다가 어쨌든 덴벨레 제외한 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그거는 왜냐면 뭐 덴벨레가 어쨌든 간에 잘못을 저지른 것 같고 뭐 정확한 내용은 알려지진 않았지만 감독하고 뭐 마찰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죠. 잘못을 저지른 것 같고 그래서 제외하는 것도 그럴 수 있어. 그러면 그거에 덴벨레가 없을 때 상황은 그렇게 덴벨레 주구장창 쓰던 양반인데 그러면 덴벨레가 없었을 때 어떤 식으로 그걸 극복할 것인가. 더군다나 아스날이 보통 팀도 아니고 그걸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좀 세밀하게 생각을 했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안 된 거죠. 네, 안된 거죠. 안 된 거죠. 미드필드 싸움부터 뭐 그냥 아예 뭐 잡아 먹히고 가는데. 그리고 사카 프리킥 처리할 때 선수들의 움직임,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그 약속된 움직임도 굉장히 인상적이고 효과적이고 위력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세트피스에서 계속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확실한 무기가 있다는 거잖아요. 세트피스에서 강한 팀은 정말 너무나 강력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경기 내용과 상관없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골을 넣을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흐름이 나쁘더라도 뭐 코너킥 상황이라든가 프리킥 상황에서 골을 넣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엄청난 무기이기 때문에 아스날이 한 단계 더 발전한 건 분명하다. 야, 근데 이게 세트피스가 사실 이게 연습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잘 되기는 어려운데 좀 아스날은 좀 되게 신기한 분위기인 거나 좀 맞는 거 네,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까지 잘 되기는 어려운데 그래서 세트피스 기회를 얻을 때마다 야, 뭐 하나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게 만들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니까 좀 놀라운 팀이긴 합니다. 자, 최근의 분위기 아스날 굉장히 좋고요. 바르셀로나와 인터밀란 또 계속 축하드립니다. 두 형님들 또. 지금까지 챔스 뭐 첫 번째 경기 네. 당연히 왜 이렇게 아쉽겠습니다. 표정이 안 좋아요? 아니요. 너무 재밌었어요. 아니야 어제 깜짝깜짝 라이브 하고 있는데 네, 영보이스 뭐 재밌었어요. 인테를 골 넣었다고 막 예. 싫어했다고 막 자기 진짜요? 라이브 하는데 두 분 다 왜 싫어하죠? 챔스 입중계 하셨어요? 네, 입중계 했는데, 네. 바르셀로나가 10분도 네. 되지 않아서 레반도프스키가 선제골 넣었거든요. 네. 그래서 기분 좀 내려고 하는데 인테를 골 넣었다는 소식이 딱 들렸어요. 네네네. 그 동반 순간 승리를 바라지 않으셨군요. 아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나만 잘 되고 싶은 그런 느낌. 어. 네, 근데 또 아스날도 골이 들어갔다는 얘기 딱 들은 순간, 네. 오늘은 다 같이 승리하는 날이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예. 저는 바르셀로나 골 넣었다고 그렇게 싫지는 않거든요. 저 같이 이제 같이 좋아하고 이런. 오래간만에 영종 기분 좋겠구나. 예. 네. 잘됐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인테리에게 무관심하거든요. 예. 근데 댓글에 올라와서.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반응할 수밖에 없었고. 네.
물론 뭐 지베즈다랑 영보이즈 상대로는 팬들은 당연히 이겨야지 뭐 이 생각도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완벽한 좀 대승이라서 만족도가 높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지금까지 팬이 챔스 안 만족도. 챔스 올 시즌 첫 승이잖아요. 예. 거기다가 영보이스전 치르기 전에 오사수나하고 경기에서 또 2대4로 대패를 당한 다음이니까 뭐 승리 자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쁘죠. 네. 그리고 하피냐가 너무 잘해서 지금 제가 기록을 찾아온 부분을 보면 예. 레반도프스키, 하피냐, 라민 야말이 공식 10경기에서 공포가 10개가 넘어갑니다. 셋이 네. 와, 그러니까 레반도프스키가 9골 2개의 도움, 하피냐가 6골 4개의 도움, 라민 야말이 5골 5개의 도움이거든요. 예. 다만 라민 야말 같은 경우에는 영보이스전에서 상대가 협력 수비를 하니까 역시 이제 후반전에 체력적인 문제가 좀 나온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 레반도프스키가 이 경기에서 멀티골, 하피냐가 한 골 1개의 도움인가? 그러면서 공격 쪽에서 워낙에 위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네. 공격은 만족스럽고요. 여기다 더용하고 안수파티가 부산에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기립박수 받는 모습이 있었는데 더용이 돌아온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기분이 좋고 A매치 이후로는 뭐 가비, 다니 올모, 페르민이 돌아올 테니까 그때 모습이 또 기대되기도 합니다. 페란 토레스는 어떤 거예요? 페란 토레스 아 진짜 좀 심하더라고. 제가 그래요. 어떤 한 선수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두 선수 얘기할게요. 페란하고 페냐는 이냐키 네. 예. 페두오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페냐 종신 가나요? 누구요? 페냐? 종신 가나요? 이냐키 페냐요? 네. 이냐키 페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다음 시즌쯤에는 놔줘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있고 슈체즈니가 경기를 지켜봤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슈체즈니가 A매치 이후로는 아마 선발 출전할 것 같은데 어떤 폼일지 좀 기대가 됩니다. 폼 좋기를 좀 바라고. 네. 만약의 경우 폼 나쁘면 겨울 이적 시장에서 골키퍼 사야 돼요. 페냐는 안 된다. 근데 네. 슈체스니는 지난해에도 저는 보면서 왜 은퇴를 하지? 약간 이 생각이 맞아요. 들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세리에 경기를 볼 때도 뭐 유벤투스 팬분들은 슈체스니가 옛날에 비해서 조금 떨어져서 막 못 막는다 하고 뭐 실수도 있다 하지만 저는 최고의 영입을 지금 할 수 있는 FA 영입 중에서는 바르셀로나가 예.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입을 하지 않았나. 사실 백수 중에서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고의 백수 아니야? 진짜 슈체스면? 그쵸. 그래서 뭐 은퇴한 선수를 데리고 온 건데 네. 뭐 브라보 같은 경우에도 은퇴했는데 뭐 자기는 돌아갈 수 있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브라보는 좀 오래됐고. 네.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다 나왔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이 정도로 챔피언스리그 마무리하고요. 왜 인테리어 얘기는 인테리어 그냥 얘기는 넘어가죠? 이따가 이제 시모네 인자기 감독 할 때 또 좀 더 추가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럼 여기서 한번 좀 더 하다 갈까요? 그냥 저도 한 선수만 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르나 열심히 해라. 아, 이 자식. 어떻게 골은 넣었다. 그리고 라우타로가 돌아왔다. 그 요즘에 혹시 아슬란이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아슬란이 걔는 축구를 못해 그냥. 걔는 안 돼. 어저께 제가 입중계하다고도 얘기하지만 아슬란이는 굉장히 그 레지스타로서 예. 굉장히 좋은 그런 습관을 갖고 있어요. 항상 공이 없을 때도 이렇게 계속 쳐다본다 이거 스캔하는 거죠 이렇게. 그거 피를로가 진짜 잘하거든. 아 그렇죠. 예. 계속 이제 스캔을 해요. 아 그거는 차비가 가장 잘했죠. 네. 차비도 잘. 그 차비였나 이니에스타였나 뭐 일본 예능에서 뭐 나온 거 있는데 몇 네. 명 보고 이런 거. 차비가 기가 막혔죠. 예. 그 스캔을 열심히 해. 그 좋은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네. 스캔 열심히 해. 공을 받으면 또 쳐다봐. 왜 그러지? 아 확인 느낌으로 한 번 더. 그게 그냥 습관 아닌가요? 볼과 상관없이 계속 이런 게. 쳐다보는 거? 이거 뭐 어. 도리도리 춤이야? 그러니까. 아니 내가 몇 초 전에 봤잖아. 공 받았어. 그러면 대충 여기 있겠구나 하고 줘야지. 왜 다시 자꾸 확인 과정이죠. 왜지? 네, 수빈이가 여기 있구나. 볼을 잡고 아직까지 거기 있나? 한 번 더 보는 거죠. 그러고 이제 패스하면 삑사리 내고. 네. 난 걔는 안 될 것 같아. 그냥. 걔가 킥이 좋아요. 킥이 좋아. 오른발이 주발이긴 한데 왼발도 잘 써. 킥은 좋아. 그게 다예요 그냥. 그것만 잘하는 선수를 쓸 수 없어. 경기 흐름을 못 읽어. 킥만 결국에는 한 타이밍 그거 자기가 그렇게 봐줬으면 예. 대충 이거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 상대 수비가 어디 있고 우리 편 어디 있고 이거. 예. 그리고 우리 편은 동료들은 우리가 연습을 하잖아 평소에. 그쵸. 그러니까 동료들 움직임 같은 거는 있을 거 아니야 정보가. 왜 그걸 못 써먹지? 그렇게 막 봐줬으면 상대 수비가 움직이는 거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경기 앞두고 다 분석해서 다 보여주잖아.
감독이랑 코치들이 다 보여주잖아. 야, 얘는 어떤 식으로 움직여, 뭐 이거 다 얘기해 줄 거 아니야. 그 들어갈 때도 감독이 한 번 더 얘기할 거 아니야. 너 들어가면 누구 뭐 어떡하고 이거 얘기해 줄 거 아니야. 코치들 감독이든 간에. 뭐라고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렇게. 경기 도중에 감독한테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다시 가가지고 쪽지 한번 다시 보고. 그게 그거는 근데 진짜 얘를 2년 동안 보고 있는데 그게 안 늘어. 전혀 안 늘어요. 전혀. 그것만 늘면 하긴 근데 그것만 늘면 뭐. 아니 다들 피를 넣고 사비아노소지 뭐. 지금 요 선수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건데 요건 칭찬입니다. 제가 올 시즌 가장 인상적인 선수는 줄쿤데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네, 그러니까 줄쿤데는 정말 패션하고 축구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옷 잘 입는 거로 유명하죠. 네, 그러니까 줄쿤데가 그거면 이미 모든 걸 다 가졌는데. 그러니까요. 네. 라이트백으로서의 움직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네. 라민 야마라고 그 움직임 있잖아요. 예. 너무 좋고요. 수비력도 매우 뛰어나고요. 그 가운데 오늘 새벽 경기에서는 라이트백으로 뛰다가 센터백으로 바꿨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확실히 영리한 수비수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전에 제가 줄쿤데 얘기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운동신경이 진짜 뛰어난 선수다. 그런데 가끔씩 멍 때린다 얘가.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는 패스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패스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올 시즌 제가 본 수비수 중에서는 쿤데가 가장 인상적인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한지 플릭 감독이 약간 혹사시키는 거 아닌가? 좀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어제 같은 경기에서는 좀 빼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있었는데 여하튼 그만큼 잘해주고 있다. 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결국 이제 바르셀로나 쿤데 잘한다로 마무리가 되는 거네요. 네. 예. 저는 뭔가 여기 아슬란처럼 여기도 좀 아쉬운 선수가 나오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여기는 안 좋은 선수가 있지만 예. 우리는 매우 좋은 선수가 있다. 어. 네. 끝이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야지. 네. 바이언한테 져라. 근데 바이언한테 승리를 원하진 않습니다. 네. 지금 바이언이 너무 무서우니까요. 자, 이제 어메이징 프리미어리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요 얘기를 따로 빼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얘기 빼지 않더라도 뭐 다른 팀 얘기할 때 프리미어리그 우승권 팀 얘기할 때는 로드리 얘기가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로드리 부상으로 인해서 지금 미드필더 한 자리가 필요했는데요. 뉴캐슬 전에는 리코 루이스랑 코바치치로 구성했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또 한 선수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 스톤스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펩이 원한다면 미드필더로 뛸 준비돼 있다. 이미 경험도 있죠. 그렇죠. 로드리만큼은 아니지만 최적의 카드로 손꼽히고 있는데 일단 새벽에 챔스에서는 마테우스 누네즈를 교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또 이후의 플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스톤스로 로드리의 지금 시즌 아웃된 한 시즌을 메우는 것이 쉬운 질문 아닙니다. 가능할까요? 아니면 겨울에 한 명 좀 영입을 해야 될까요?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안 다쳐야 돼. 일단 스톤스도 안 다쳐야 돼. 본인이 안 다쳐야 돼. 그렇죠. 근데 자주 다치는 선수잖아, 이 선수가. 그렇잖아요. 맞아요. 근데 물론 할 수 있지. 그리고 실제로 경험이 있고 트래블 시즌에는 그 위치에서 쪘으니까. 맞아요. 근데 본인이 계속 다치고 스톤스하고 그다음에 아케하고 둘 다 자주 다치잖아. 물론 의욕이 있다는 건 좋은 거지만 그래서라도 저는 결국 선수가 필요할 것이다. 네. 근데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예. 일단 맨체스터 시티는 그 자리를 어떻게 해서든 메우려고 노력을 할 텐데 저는 로이스가 괜찮던데. 리코 루이스. 네, 어제 경기도 사실 중앙 쪽으로 들어와서 전진 패스나 이런 게 굉장히 날카로웠거든요. 뭐 누네스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메우려고 노력하겠지만 맨시티의 스쿼드가 그렇게 두텁진 않다. 그렇죠. 예전만큼 엄청나게 두터운 건 아니다. 예. 그렇다면 결국 영입을 해야 되는데 로드리 같은 유형을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없다고 봐야죠, 사실. 그러니까 제가 로드리 같은 수준의 미드필더가 아니라 그냥 로드리 그런 같은 유형의 선수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지금 보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누구를 어쨌든 간에 기용하건 간에 이 6번 롤을 그러니까 로드리 한 명한테 맡겨놓는 그 시스템을 이제 쓰기는 힘들어. 그러면 어쨌든 간에 2명 정도를 이제 조합을 시켜가지고 이제 넣어야 되는데 그 안에 뭐 스톤스가 들어갈 수도 있고 코아치치가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 여기 많은 리코 루이스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될 텐데 근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 숫자가 한 명 늘어나는 것만 그 윗선에 이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다시 또 어쨌든
시스템을 또 만들어가지고 패턴화를 시키고 선수들한테 또 주입을 시켜야 되는 건데 이게 좀 어려워 보이긴 해요. 그게 물론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이 맨시티에서 4-2-3-1을 안 썼던 건 아닐 테지만 지금의 맨시티는 이미 그 뭐 포메이션이 백스리, 백포 뭐 이걸 떠나서 아득하게 진화해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네네네. 여기를 결국 하나를 메꿀 거면 물론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가 과르디올라 감독이랑 해결책을 만들어낼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쉬운 결정은 아닌 것 같아요. 누구를 지금 쓰건. 많은 분들이 인테르 선수들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차라누르 차라누르. 바렐라 얘기군요. 네. 예. 차나놀로 괜찮을 것 같아요. 찰이요? 네. 찰은 인텔 좋아해. 네. 근데 본인이 이제 맨날 얘기하거든요. 자기가 지금 로드리 아, 둘이 비교할 수 맞아. 있는 예. 네.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는 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맨시티 와서 입증해야지. 증명해야죠. 증명해야지. 칼빈 필스 다시 데려오면 돼. 지금 임대가 있죠? 근데 사실 저는 로드리가 옛날에 스톤스가 뭐 부상 없이 그나마 좀 잘했을 때 미드필더로 변화가 되고 막 센터백이랑 오가면서 할 때도 네. 로드리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스톤스가 그만큼 잘했던 맞아요. 거예요. 그리고 코바치치도 뭐 잠깐 잘했을 때 있지만 뭐 리코루이스도 이번 시즌에 잘한다고 하지만 로드리가 있으니까 그 선수들이 후방의 수비적인 거, 후방에서의 정말 1차 빌드업 할 때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런 어떤 부담이 없이 올라가서 하는 거를 좀 더 잘했던 거거든요. 근데 로드리는 저는 뭐 지금 어떤 팀에서도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근데 명확하게 잘 이 선수를 풀 경기를 본 적 없는데 수비 맨디는 좀 어떤 편이에요? 아, 수비맨드 괜찮아요. 네, 수비맨드 괜찮은데, 소시에다드 입장에서는, 물론 소시에다드도 선수들을 잘 파는 클럽이긴 한데, 네. 사실 이번 시즌 초반이 너무 안 좋아요. 는 오르마양하고 미켈 메리노가 나갔잖아요. 네. 그 빈자리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실 수비맨들을 지킨 거에 가깝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수비맨들을 겨울에 내보낸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닐 쉬운 거예요. 결정 아니지. 결국 로드리 대체는 역시나 어렵다. 네. 스톤스를 쓰더라도 스톤스는 뭐 부상 이슈도 있고. 영입할까요? 해야 영입할 돼요. 것 오른쪽 같아요. 시장에? 왜냐면 예. 이제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은 예. 나의 어떤 전술적 아이디어를 잘 이해하고 구현해낼 수 있는 소수를 선호하는 건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 맨시티 스쿼드는 스몰 스쿼드에 가깝다고 봐야 되는데 근데 경기를 치를 거를 이제 생각해 보면 이제 챔스 경기도 이제 기본적으로가 2경기가 늘어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결국 이 몇몇 안 된 소수 정예의 스쿼드로 시즌을 운영하기에는 네. 특히나 맨시티처럼 거의 모든 대회에 다 나가고 모든 대회에 다 우승 후보인 팀은 이제는 어려워 보여요. 어려워 보여. 진짜 제가 뭐 옛날에 그냥 농담으로 얘기했지만 피파가 야 일주일에 무조건 2경기만 나갈 수 있어. 3경기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제한하지 않는 이상은 이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라도 저는 영입이 필요하다. 뭐 처음에 영입했으면 뭐 가르디올라 감독이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어도. 네. 수비맨들 좋네요. 네, 생각해보니까. 스페인 대표팀에서도 로드리 백업 역할을 했으니까. 아, 맞네요. 무조건 이제 예. 12월 달 때까지는 어떻게든 맨시티가 지금의 뭐 선수들이 폼이 좋으니까 쭉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인데 예. 맨시티 물론 그 맨시티 후반기에 아스날과의 가장 항상 시즌마다 차이점은 맨시티는 버티면서 결과물들을 만들어냈었지만 예. 근데 그거 정말 핵심적인 선수라고 볼 수 있는 이제 로드리가 빠진 상황에서 예. 결국 로드리 없으면 이제 선수들이 더 저는 그냥 전체적으로 뛰어야 되는 양이 많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뭐 코바치치, 수비맨디 영입 없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수비맨디 같은 유형의 선수라도 영입을 하지 않는다면 뭐 12월 말 박싱데이 1월 달에 그 뭐죠 무슨 컵 대회더라? 카라바오컵 예. 이런 거 치르면서 네. 정말 한계를 딱 느끼고 한 1월 말쯤 예. 네. 급하게 딱 진짜 이거 필요하구나 하고 어떻게든 달려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로드리 같은 유형을 찾기가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뭐 수비맨디 얘기하고 누구 얘기하고 했는데 로드리 같은 스타일은 또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로드리 같은 유형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어떤 분은 베르날도 좋아 보여 이렇게 얘기했는데 베르날은 로드리 스타일은 맞아요. 로드리 같은 유형은 맞지만 베르날은 지금 장기 부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바르셀로나 팔 리가 없죠. 안 팔죠, 네. 그죠? 네. 이건 뭐 좀 딴 얘기인데 예. 부상 많아진 것 같지 않아요? 최근에 해외 축구 전체적으로 많아졌죠. 부상이 어. 잦아진 것 같아. 그리고 예. 부상이 예전보다 저는
한 번 당하면 큰 부상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한동안 그 얘기 있었죠. 큰 부상이라도 옛날에는 시즌아웃이 아니라 뭐 의학이 발달해서 빨리 돌아온다 했는데 진짜 지금 얘기 나오는 베르날 그렇고 로드리도 그렇고 시즌아웃이잖아요. 네. 베르날 시즌아웃 맞죠? 네, 거의 그쵸? 시즌아웃이죠. 예. 그 약간 이게 그 경기 수가 이제 진짜 많이 늘어났잖아요. 예. 그런 지 좀 몇 년 됐잖아. 그게 지금 나오는 게 아닌가. 그때도 누적돼서? 우리가 우려를 했지만 그때는 생각보다 괜찮네, 잘 돌아가네 그랬다가 그게 이제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서야 나오는 조금씩 거죠.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의심이 좀 들어서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선수들의 파업 얘기. 네네네. 선수들이 경기 수가 너무 많다. 예. 우리는 로보트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 지난 시즌부터 보더라도 라리가 같은 경우에는 레알 마드리드의 장기 부상자가 속출했었습니다. 초반에 수비진들 다 네. 부상이었잖아요, 진짜. 크루트와 뭐 밀리탕, 뭐 알라바 이런 선수들 장기 부상자 나왔었고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순간 7, 8명이 부상이에요. 맞아요. 예. 있죠. 이게 무조건 그거라고 원인을 규정 짓기는 좀 어렵겠지만 저도 딱 요번에 뭐 팀마다 경기 볼 때마다 핵심 선수들 다 쓰러지네 했던 게 저는 딱 카타르 월드컵 딱 그때부터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뛰었던 대표팀까지 가서 막 뛰고 이랬던 선수들이 결국에는 60경기 이상 소화하고 이러면서 몇 년을 사이클에 묶여 살다 보니까 거기에서 결국 터질 게 터지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대표팀 가서 부상 달고 돌아온 선수들 은근히 많아요. 맞아요. 이동까지 하고 막 네. 그러니까. 그래서 네이션스 리그 때도 그 얘기 있었죠. 창설됐을 때. 이게 그냥 A매치 친선전이 아니라 엄청나게 뭐 유로처럼 권위가 있진 않지만 이게 국가 대항전에다가 승점 상점 방식 뭐 그리고 이제 승격 이런 거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빡세게 경기하고 교체도 감독들 입장에서도 보수적으로 하게 된다고. 아니 거기다가 네이션스 리그는 예. 쉴 틈을 안 줘요. 왜냐면은 맞아요. 거의 같은 레벨의 팀들끼리 경쟁을 시켜놨기 때문에 대표팀을 이끄는 감독 입장에서는 어느 경기는 좀 쉬고 로테이션을 돌리고 어느 경기는 가고 사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 A매치 기간 동안 2경기를 치르면 예. 빡세게 치러야 되는 한 경기에 올인하고 나머지 경기는 이번에 대표팀 차출한 그쵸. 누구라든가 뭐 이런 선수들 평가전 치르면서 좀 테스트해보고 막 이랬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A매치 기간 동안 2경기 다 빡세게 치르고 오면 클럽에서도 빡센 경기야. 맞아. 저는 그래서 9월 A매치 없앴으면 좋겠어요. 9월 A매치를 없앴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좀 더 클럽에 집중할 수 있는 기간 좀 초반에 주고 9월 A매치가 예. 시즌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이제 맞아요. A매치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보면은 클럽 입장에서 보면 프리시즌을 우리가 어쨌든 8월 내내 이제 치르고 이제 8월 말엔 중순부터 말부터는 리그 들어가니까 리그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그리고 그때는 또 컨디션도 최상도 아닐 거예요. 네. 더군다나 만약에 그 중간에 여름에 유로나 아니 그러니까 대륙컵이 있거나 아니면 월드컵이 있거나 막 이러면 9월 A매치를 또 거기다 하면 난 그거 아닐 것 같아. 그건 너무 필요해 선수들이. 어차피 여기 나가는 선수들 뻔하거든 다. 클럽에서 제일 중요한 선수들. 그래서 9월 A매치 정도는 좀 없애는 게 낫지 않을까. 이거 없앤다고 제가 생각할 때 뭐 월드컵 예선 치르거나 이런데 크게 지장이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없앴으면 좋겠어요. 저는 9월이라도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 클럽 입장에서 8월부터 9월까지 조금 이렇게 운영하고 그럼 거기서 선수들 폼 좀 올라왔을 때 몸 좀 이제 많이 올라왔을 때 10월 A매치 가고 막 약간 이런 게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없앴으면 좋겠어요. 저는. 차라리 그렇게 하면 A매치 집중도도 올라갈 거고 사실 8월 말 9월 초보면 선수들 컨디션 다 안 올라온 선수들 많거든. 근데 지금 보면 뭐 클럽들의 경기 수는 좀 주는 양상으로 가고 있다고 봐도 좀 무방할 것 같아요. 왜냐면 리그컵을 하던 리그들이 리그컵을 없애는 분위기잖아요. 네네네. 물론 이제 꿋꿋한 잉글랜드는 꿋꿋하지만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본다면 경기 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다가 A매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 선수들은 쉴 틈이 없죠. 잠깐 뭐 얘기가 새서 부상 얘기했습니다만 다 공통적으로 좀 느끼는 게 있나 보네요. 예. 그리고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예. 경기 수가 많으면 경기의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맞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다가 우리가 예상하는 거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마드리드 더비, 뭐 북런던 더비, 뭐 엘 클라시코, 뭐 이런 그 경기들에서 모두가 다 나오길 원하잖아요. 그렇지. 누구 빠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힘이 빠지죠, 아무래도. 근데 본 요즘에는 중요 선수 한두 명씩은 꼭 빠지는 것 같아서. 예.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요거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짧게 끝냅시다. 실현 가능성 낮은 거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몬의 인자기 맨유 루머. 찬우 형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몬 인자기 감독이 비록 리그 우승을 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는 검증이 완료되지 않았다. 증명을 더 해야 된다, 인테리어에서. 그쵸, 더 남아서. 그쵸. 아니 그게 아니라 예. 맨유 같은 큰 클럽이 데려갈 만한 그런 감독이 아니에요. 그 인테리어가 더 인테리어와 어울리다. 맨유가 네. 차이가 좀 아니 차이는 인정합니다. 오. 네, 맨유가 더 큰 클럽이죠. 돈도 훨씬 많이 벌고 여기는 세계급으으로 돈 버는 클럽이고. 그러면 네. 시몬의 인자기 입장에서는 더 큰 무대로 나가고 싶은 열망이 있겠네요. 아니죠, 아니죠. 아니 리그도 근데 시몬의 인자기가 우승했고 야망이라는 게 있다며. 챔피언스리그 결승전까지 그래. 갔었는데 그리고 리그 가서 내가 맨시티 잡아보죠. 봐봐요. 맨유에서? 맨유에서 맨체스터 시티 잡는 거야. 순서가 있다니까. 예, 예. 어떤 사람이 순서죠? 순서가 있죠. 일단 이탈리아에서 예. 이룰 거 다 이루고 그러고 나가야죠. 아 그런 것까지는 하고. 예, 그럼요. 근데 지금 챔스 빼고 컵 대회 다 우승했잖아요. 챔스도 해야죠, 그러니까. 인테르에서도 챔스 한다. 인테르가 챔스 우승이 없는 팀이다. 그럼 나 인정. 하지만 챔스 우승 있는 팀이 아닙니까? 트래블도 한 팀이야. 그렇죠. 네. 아니 결승전까지 가서 결승전 한번 찍어봤잖아요 맛을. 그러면 이제 새로운 도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다 포체티노 골 난다니까. 그러다가 아니, 거기서부터 우하향한다고요. 아니 포체티노는 세리아에서 감독 생활을 안 했잖아요. 예? 그리고 포체티노는 리그 우승을 못 해봤잖아요. 프랑스에서 리그 아니 우승한 거지. 그 PL에서 토트넘에서.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력이 떨어지네요. 인텔에서 할 만큼 다 하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챔스 우승까지 그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한 10년 봅니다. 10년 예. 뭘 봐서 10년 정도 있다가는 갈만하다. 네. 그렇습니다. 요거는 마지막에 굉장히 좀 간단하게. 네네네. 하루라도 젊을 때 도전해야죠. 네, 사람은 도전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리그도 바꿔봐서. 야 오크트리 이놈들아 그러니까 돈을 갖다 박아라. 그래서 저는 작년에 이번 시즌은 이제 작년만큼 경기를 뭐 실제 중계를 안 하니까 예. 뭐 못 보는 것도 있는데 예. 저는 인자기 감독을 진짜 높게 사는 게 일단 저는 그런 걸 좀 싫어요. 빌드업 패턴이 비슷하고 똑같고 상대가 뭐 어때도 우리 축구는 딱 예. 이래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네네. 근데 인자기 감독은 뭐 아르테타도 그래서 저는 조금 아스날 축구를 좋아하는데 굉장히 유연하게 팀을 좀 이끄는 거, 바꾸는 거, 시스템을 그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본인이 볼 잘 차는 선수들 두고도 작년부터는 챔피언스리그 일정까지 좀 있다 보니까 예. 롱패스 빌드업 같은 것도 굉장히 과감하게 시도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전술적인 능력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데 과연 인자기 감독의 근데 뭐 라치오에서도 그랬지만 워낙 그냥 백스리가 이 감독의 전술 기본 베이스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다른 클럽을 갔을 때 또는 뭐 프리미어리그 아니면 막말로 찬우 의원님의 바람과는 별개로 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왔을 때 통할 것이냐는 그건 또 별개의 이야기라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 10년간 더 인텔에서 증명을 해야 된다. 10년 동안. 근데 이게 사실은 뭐 루머에 지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가능성은 좀 떨어지는 이야기잖아요. 영어를 못한다는 그것 때문에 사실 리버풀 감독도 이제 뭐 알고 보니까 이제 팀원의 이자기 감독도 그 리스트 안에 있었는데 영어를 못해서 이제 빨리 배제가 됐다 뭐 그런 설명도 있었죠. 배우면 되죠. 네. 통역관 옆에 붙이면 되죠. 시몬의 인자기를 어떻게든 메뉴로 보내시려고 하시네요. 아니 시문의 인자기 감독에 대해서 우리가 다 예. 능력을 인정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같은 조에서 졌잖아. 바르셀로나. 졌습니다. 네. 제가 충격을 받았죠. 네. 네. 시몬의 이겼어, 인자기 그때. 감독 진짜 대단한 감독입니다. 하지만 바이언한테는 다 졌습니다. 네. 바이언 무섭습니다. 결국 바이언이네. 바이언이 네. 최강이네. 그리고 올 시즌은 더더욱 무서우니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에는 요거 시몬의 인자기 메뉴 루머 관련해서 찬우 형한테 생각 좀 여쭤봤고요. 확실히 이제 문체부 중간조사 결과 발표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심증으로 있던 의혹으로 있던 것들이 더 확실시돼서 네. 여기 절차를 정말 무시할 것 같긴 했는데 정말 무시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도 축구협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슬프게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에는 조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서 괜찮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오늘 힙합 라이브 2024년 10월 2일에 진행을 했고 수요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